장중에 생방으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정말 불을 뿜듯이 쭉쭉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만큼의 기대감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 이벤트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간밤 PPI 지수까지 조금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기대감 가지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시장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출발을 했었지만요. 코스피는 플러스권 강하게 들어섰다가 마이너스권에 들어섰다가 다시 상승불을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0.95% 빠진 86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을 여러 번 그리고 있네요.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까지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추세를 이어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을 살펴보고 또 주목해 볼 만한 테마와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라방은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아래 QR 스캔 간단하게 하셔서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드리는 순간 포착 종목, 그리고 단타 종목, 그리고 저희가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정말 잘 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또 끝이 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또 우리가 어떤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해 가야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좋은 정보와 그리고 유익한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앞두고 우리 시장 그래도 잘 이겨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이번 주 마지막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약간의 상반된 흐름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내외적인 부분으로 따져간다면 사실상 이제 상승 모멘텀이 부재된 그런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수급적인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전형적인 금요일의 증시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축소가 되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PPI 뿐만 아니라 고용지표도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사실상 이제 양 지표가 물가 지표들이 사실상 좀 둔화된 모습들로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르쳐줄 수가 있었었는데, 어제 발표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지표가 서로 상반된 분위기로 나왔어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표가 됐다면,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견조하다는 듯한 그런 의미를 내포한 이 지표들로 좀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좀 약간 아리송한 그런 분위기들로 만들어졌던 거고, 미국 증시도 어제 장 초반에 조금 올려주는 듯 하더니 결국에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액트지오부터 시작되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 얘기가 또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약간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수급들을 또 강하게 끌어갔던 종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0.39%대 상승해서 좀 머물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중에 1% 이상의 하락폭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소폭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0.9%대 마이너스 폭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들이 또 월등하게 많았던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조정에 가까운 시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 약간의 매수를 조금 해주는 것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른 여타 거래소 이 코스닥이나 이
코스피의 기관들이 사실상 매도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선물 시장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좀 루즈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자,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딱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형적으로 K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나 식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활기차게 띄워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차트를 좀 같이 보자면 사실 이제 크게 별다를 바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또 며칠 내로 계속적으로 오르던 그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2,800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돌파 구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연도 3월 달부터 지속해서 이 2,800 라인대를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세 번째 시도 과정이죠. 근데 이 돌파 구간을 실패할 때마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2,600대까지 다시 내려갔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호재거리가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 조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고 싶은 게 연일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애플과 엔비디아가 지금 주를 이루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금리에 대해 좀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 사실상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면 코스닥이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를 비교하다 보니까 왜 미국 증시 저렇게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는 올라가지 못할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실 텐데 지금 원래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언젠가는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그런 시점이 올 테니까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항상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죠.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시점으로 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된 분위기 보이고 있죠. 뚜렷이 또 갈만한 재료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정말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호재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좀 금리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대응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나에 따라서 이 시장의 흐름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조금 나는 수익에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나도 조금 6월에는 수익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저희가 한 주간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었습니다. 한 주간 드렸던 수익이요. 무려 5%대 수익 정말 많고요. 10%대 넘는 수익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익 종목만 보셔도요. 바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신송홀딩스 깜짝 종목으로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 계셨던 분들은 이 종목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몇 시간 만에 바로 5%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바로 이틀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꼽아봤던 화신. 역시나 방송 중에 저희가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도 조금 전망 좋은 종목으로 봐드렸고 눌림목에서 조금 공략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일에도 무려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타점과 매도 전략까지 세워드렸었는데 그대로 받아가신 분들은요. 7% 넘는 수익을 무려 바로 다음 날에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도 수익에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도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정말 오늘 신송홀딩스 그리고 또 화신 두 개 모두 정말 대표님 직접 주셨던 전문가님께서 직접 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신송홀딩스도 그렇고 화신도 그렇고 정말 단기간에 꽤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 좀 어떻게 좀 공략을 하신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시장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어필을 좀 드렸어요. 네. 눌리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라. 눌리는 종목 공략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이 단타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언급드리는 항상 원탑 종목들 있죠. 원탑 종목들도 좀 빠르게 갈 가능성도 높지만 이 사실 원탑 종목들은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가지고 종목들을 공략하더라도 매일매일 수익 보기가 사실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또
종목들을 전략을 드리냐면 바로 단타 관점으로 드리는 겁니다. 단타 관점으로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봐야 매일같이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겠죠. 이 사실 아까 전에 수익률표를 보셔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서 매일같이 수익 챙기고 있어요. 거의.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10일에 총 4종목 익절을 챙겨놨고 거의 13일과 14일 오늘만 하더라도 2종목 익절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대략 7종목이 나갔고 익절을 챙겼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매일같이 수익을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수익률을 전부 좀 어느 정도 더해봤더니요. 거의 60% 가까운 수익률을 내셨어요. 이 종목을 맞아요. 정말 다 잡아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59%, 60%에 가까운 수익을 실제로 내셨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맞죠. 그렇죠. 한 주 동안에만. 맞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단한 수익률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또 이렇게 전략을 봤는지 2종목 정도만 리뷰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리뷰를 해볼 종목은 화신입니다. 화신인데 굉장히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이 화신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 방송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종목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또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자, 근데 그 종목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자, 단타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바로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 나와서 언급드렸던 그날 이미 함께 하시는 방에서는 이 종목을 진입을 했었던 상태예요. 자, 매수가 11,85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 매도가는 12,320원. 옆에 괄호 보시면 4%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옆에 또 뭐라고 써 있었죠? 절반이라고 써 있죠. 자, 목표가의 정확하게 절반 정도만 덜어내고 그 이상의 수익을 또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손절가도 역시나 제시를 해드렸어요. 11,500원. 자, 어떻게 또 이어졌는지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자, 보시면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이 라인이거든요. 두 개의 라인. 자, 급상승이 나오고 네. 있네요. 이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수요일 날 드렸다 그랬잖아요. 네. 이날 이렇게 이틀에 드렸었는데 자, 아침에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는 방에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정확하게 11,800원대 진입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제가 손절가 어디에 드렸다 그랬죠? 11,500원에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손절가 바로 위 11,52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단타라고 하는데 다음 날까지 좀 유지됐던 이유는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목요일 어제죠. 어제 장초반부터 급상승으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 쭉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절반 이상을 털어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대략 한 7% 정도의 수익을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챙겨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점유율을 조금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역시나 화신 또 골라주신 종목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신송홀딩스는 또 어떻게 또 선정해 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신성홀딩스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살펴볼 수 있을 만한 테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다 K 화장품, K 식품만 움직였어요. 아침부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단타로 보려면. 당연하게 K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K식품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뭐 불닭볶음면부터 시작을 해서 소스류들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빵까지 갔다가 막 김밥 갔다가 만두, 주류 갔다가 막 분식.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막걸리까지 근데 맞습니다. 정말 다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파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나갈 때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기에 대한 재료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뭐 간장, 된장, 뭐 소금, 설탕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조미료 관련주들. 여기에 대한 매출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 조미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줬었고 그 중에서도 쉽게 움직임을 주지 않았던 이 신성홀딩스를 제가 또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홀딩스로 단타 관점으로 진입을 해봤던 건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홀딩스.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언제 드렸냐면 10시 30분에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시는 방에서. 자, 신성홀딩스를 매수가 9,450원에 첫 번째 매수가를 좀 잡아드렸었고 2차 매수가도 잡아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쉽게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매도가는 9,930원, 5% 수익을 제가 목표로 잡아드렸습니다.
역시나 절반이라고 또 적혀 있죠. 자, 여기서 손절가도 역시나 9,050원으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매수까지 했을 때 2.7% 굉장히 소폭의 손절가를 두고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9,450원부터 9,930원 라인이에요. 자, 차트를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오늘 시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점의 분봉 차트예요. 보시면 오늘 시가가 정확하게 이 라인에 있었죠. 지금 시가 구간이 9,350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드렸던 시점이 시가가 돌파되고 나서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가의 지지가 나왔던 시점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쭉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면서 자, 정확하게 2시간 30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일같이 단타 종목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수익 꾸준하게 챙기고 있다라는 점. 제가 지금 2종목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자, 함께 출연하시는 로이 대표님이 또 워트라는 종목을 어제 단타로 주셨어요. 어제 단타로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또 워트가 끌고 왔고요. 6% 넘는 수익률 하루 만에 맞아요. 지금 달성을 했네요. 거의 지금 저희가 매일같이 단타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타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는 늘 꾸준한 수익을 챙겨보자. 뭐 단기 수익이면 단기 수익, 단타면 단타,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챙겨보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 나도 매일같이 좀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많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이 빨간불 들어오는 걸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늘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난 바빠서 단타 못한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원탑 종목, 여기서 드리는 원탑 종목은 조금 더 여러분들 바쁜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드리기 때문에 난 좀 느긋하게 움직이지만 확실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 그런 종목들도 역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매매 방식만 골라가지고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을 다 풀어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QR 찍고 참여해 주시면요.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종목과 다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저희가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좀 6월에는 이 상승 랠리 수익까지도 좀 이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도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약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만 수익을 참 많이 드렸었죠. 이번 주에만 도합 50% 가까운 수익률 받아가셨거든요. 수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저희가 오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식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조대림과 MSC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바로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 라이브 배틀에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왼편에 보이시는 지금 QR 찍고 들어오시면요. 함께하는 방에서 배틀까지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K푸드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지금 K푸드 너무너무 잘 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라면에서 시작해서 분식류, 김밥, 뭐 삼계탕, 막걸리까지 정말 순차적으로 전부 K푸드들이 SNS를 타고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SC는요, 또 아까 좀 소스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MSC가 없으면 K푸드랑 관련된 뭐 비빔면, 볶음면, 기타 음식, 소스 원재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필수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사조대림은 최근에 냉동 김밥을 출시를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너무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두 종목 중에 또 어떤 종목들을 조금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사조와 관련되어 있어 뭘 자꾸 사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조 그룹들이 전부 다 오늘 엄청 강세를 사주고 있어요. 보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름 자체가 사조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조 고르시나요? 아니죠. 그래도 저는 MSC를 고르도록 할게요. 네. 왜 MSC. 그러냐면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완성되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그쵸. 여기다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굳이 또 따라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충분히 우리는 후발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생각을 조금만 바꿨을 때 자,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혜주 그걸 찾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이 조미료들.
소스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신성홀딩스도 막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이제 같이 공략을 했던 것이고, 이 MSC를 제가 사실 보고 그리고 신성홀딩스를 골랐던 겁니다. 왜냐면 오늘 관련되어 있는 조미료 중에서는 이제 MSC가 이슈도 있었고 같이 또 이렇게 상승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MSC는 지금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한 차례 좀 시세를 주고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자, 이때 당시에 수급 아직 다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좀 다시 잡아주고 아래에서 매직 캔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일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보면 아래에서 매집이 끝났고 매집 이후에 오늘 또 상승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도 역시나 이 매집 물량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달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은,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공략할 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눌릴 때 공략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종목도 현재 시점에서는 눌림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일까요? 단타 관점에서 눌림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봉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분봉 차트를 봤을 때 오늘도 역시나 상승하고 나와서 자,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하락이 나왔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수급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때마다 아래에 있는 거래량 어떻게 될까요? 자,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내려갈 때는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거래량이 거의 현저히 말라있는 상태로 지금 내려갔죠. 조정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이 수급들은 사실상 아직 이 주가 안에, 이 차트 안에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눌림목으로 좀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자,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도 충분히 고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5,850원에서 5,900원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6,200원부터 적어도 5,800원까지는 분할 매수로 좀 구간으로 넣어두시고, 이 구간부터 조금씩 모아갔다가 자, 몇 번의 음봉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조금씩 더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이 종목에서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도 이제 우리가 MSC를 또 살펴봤는데, 아까 또 사조 대림을 봤잖아요. 자, 열심히 사줘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간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만약에 들고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있어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이번 주에 지지와 저항,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의 차트 42,000원대 저항대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이 뚫지 못하던 그 저항대를 이번에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자, 이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면서 이 지지대의 역할이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내려올까요?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시점이다. 내려왔을 때까지 확실하게 지지가 잡혀주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나서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의 승자는 사조대림이 아니라 MSC다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조대림은 오늘 상한가를 찍고 있고 그동안에 돌파하지 못했던 20년 만에 그 저항 구간을 돌파했던 종목이긴 하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지지 구간을 잘 잡아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MSC는 지금 오늘 꼽아주셨는데 지금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난 7월 한 차례 시세를 주고 빠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닥 잘 잡아가고 있고 매집까지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매집까지 잘 이루어지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단타 관점에서 지금 눌림목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정확한 공략법까지 좀 잘 잡고 가신다면 더더욱 수익으로까지 이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도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었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제이시스 메디칼 지난주에
원탑 종목으로 저희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5거래일 만에 14% 넘는 수익 가져가셨죠. 여기에 우진엔텍과 다날도 저희가 원탑 종목 방송 중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들인데 10%, 5% 각각 지금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월 4일에 진입해서 6월 10일 시점에서 10% 넘는 상승폭을 가져가셨었고요. 오늘 바로 드렸던 신송홀딩스도 5% 넘게 바로 오늘 중에 좀 청산하신 분들 있습니다. 네, 질문이 나와서 2라운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답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신송홀딩스 오늘 주셨었잖아요. 네. 이 신송홀딩스 지금 계속 가져가도 좋을지 질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차트적으로만 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화나 이제 그 뒤에 있는 후속주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스류들이에요. 소스와 이 조미료들.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래에서 매집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점 사실상 제가 목표가를 9,900원대에 좀 드리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봤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지만 근데 정확하게 그 구간이 10,000원대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주식을 좀 매매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시점이 하나가 있냐면은 호가가 바뀔 때 특히나 뭐 9,900원에서 갑자기 뒤에 0이 하나가 더 붙는 10,000원대로 좀 바뀌어줄 때 옛날에는 이 한 자릿수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대한 저항대도 또 한 번씩 있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900원대에서 10,000원대로 넘어갈 때 여기에 대한 저항대가 좀 위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이 만약에 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 10,000원을 계속 꾸준하게 터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 구간이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돌파가 계속 실패가 된다면은 주가 하락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제와 오늘 뭘 만들어냈냐면 지지를 만들어냈어요. 어제 저가 기준 9,080원이었고요. 오늘 저가 기준 9,100원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이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할 거면은 9,000원대 라인은 꾸준하게 지켜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꾸준하게 조금 지켜보다가 만약에 9,900원대에서 10,000원대를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해당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됐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좀 노려보셔도 되겠죠. 근데 반대로 자꾸 넘어가다 실패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저항대에서 매도 이 심리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무리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9,900원대 라인을 좀 중점으로 보시고 9,000원대 라인에서 9,000원 정확하게 9,000원 라인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손절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1라운드 마치고 이제 질문 하나 받아봤었는데요.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던 신송홀딩스 짧은 기간 동안 지금 수익률 5% 넘게 가져가셨었거든요.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좋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10,000원대를 계속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구간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요. 돌파를 실패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리스크 관리와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까지 살짝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화장품 테마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화장품에 대한 그 수출 관세를 또 철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요. 블루오션이 열린 게 아니냐, K 화장품들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K 화장품주들 너무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스킨앤스킨과 세화 PNC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수출액 달러가 1억 달러 전망이 나오면서 정말 화장품 시장 앞으로 더더 커질 것이다. 이건 정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커질 시장이다라는 관점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무조건 세화의 PNC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정말 네, 강력하게 저는 말씀하시네요. 세화 PNC는 지금 공략해도 돼요. 지금 공략해도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님 좀 좋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화장품 시장이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이 더 좋아질 거라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우리나라 원래 이 화장품 주 매출처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었는데 이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약간 관심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좀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이 화장품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가 어디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냐면 아시아 권역. 그리고 미국 쪽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안 그래도 화장품 매출이 그렇게 막 다 죽어가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이 나와 있던 그 시기에
아시아와 미국 쪽으로 이제 넘기다 보니까 매출이 급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시아와 미국 쪽에 이 매출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자, 만약에 여기서 중국에 대한 매출도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면요, 자,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 시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재 시점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매출 부분과 이 판매에 대한 종류를 이제 살펴봤을 때 현재 팔리고 있는 인기 있는 제품들과 기존의 제품들이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의약품에 좀 가까운 그런 화장품들이 좀 인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왜 우리 여행 가면은 항상 이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되게 막 그 효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바르는 것들, 약품 쪽에 가까운 좀 화장품들을 되게 선호하셨었는데, 맞아요. 요즘에 매출도의 집중도는 어디가 되어 있냐면 스킨케어, 스킨케어. 네, 선케어 이런 네. 쪽에 또 확실하게 이 작아진 단위로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전과 다른 매출도가 좀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들이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냐면 스킨케어랑 선케어 쪽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원료 쪽.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뭐 토니모리, 그리고 뭐 이 한국 화장품 이런 기업들 보면 그 전에는 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런 기업들을 항상 중점을 뒀었잖아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 원래의 기업들은 크게 상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 기업들은 언제 오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매출도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집중을 줄 게 어디냐? 스킨케어랑 선케어 혹은 OEM과 ODM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화PNC도 같은 맥락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강하게 또 얘기를 했던 거고, 세화PNC의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요, 오늘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아줬어요. 근데 오늘 주가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그 시점이거든요. 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온 이유가 전반적으로 첫 번째 이때입니다. 6월 초반에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다가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양봉 때 상한가에 들어갔던 날 이때 당시에 동반됐던 거래량이 730억입니다. 거래 대금만요. 근데 그 뒤에 날부터 시작을 해서 연일 하락세를 보였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한가에 있는 이 수급 주체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의 이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의 이 수량을 다시 좀 뺏어오는 그런 캔들이 아닐까, 일종의 매직 캔들이죠. 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봉상의 차트로도 봤을 때 보면 좀 억지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래량이 현저히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공략을 해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손절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손절폭이 한 4% 정도,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킨앤스킨 이 종목도 잠깐 좀 봐드리자면,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꾸준하게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오늘은 그 매집을 조금 확인하려는 상승세가 오늘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완전하게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가 좀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조정이 좀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에서 2라운드 준비해 주셨는데요. 2라운드의 승자는 세화PNC로 꼽아주셨습니다. 상한가에 있는 수급 주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보였던 윗꼬리 캔들은 매집 캔들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공략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폭 자체도 크지 않고 또다시 슈팅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화PNC 조금 유망하게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킨앤스킨은 매집 확인하려는 상승세가 오늘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랜만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폭이 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네, 이 조정폭을 잘 공략하시면 그때 진입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테마성이 강한 종목일수록, 그리고 또 K뷰티 요즘에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일수록 정말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전략을 나도 좀 혼자 세우기는 힘들었지만 함께 세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많기 때문에 방송 시간에는 다 풀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직접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지금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으로 오시면 저희가 모든 종목들 좀 상담도 해드리고 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타점까지 조금 공략해볼 타점까지도 저희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라운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확실한 건 정말 수익률로 잘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로만 저희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테마성 종목부터 해서요. 지난주에 드렸던 원탑 종목들 정말 잘 갔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저희가 드린 지 5거래일 만에 14% 넘는 수익 가져가셨고요. 원탑 종목들 지금 우진엔텍 단알까지도 5%, 10% 넘는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에 빅텍도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오늘 드렸던 신송홀딩스 깜짝 포착 종목으로 저희가 순간 포착 종목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오전에 진입해서 오늘 5%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워트와 화신도 저희가 같이 뽑아드렸던 종목이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이번 주에만 냈던 수익만 합쳤을 때도요. 거의 60% 가까이 받아가셨습니다. 나도 이 수익에 조금 6월에는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또 라이브 방송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종목들, 단타 종목들, 순간 포착 종목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원탑 종목까지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 오늘 교육도 진행해 볼 거고요. 주목할 만한 테마는 무엇인지, 관련 종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증시 일정, 이번 주에 어떤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증시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대표님과 교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종목과 주목할 만한 테마와 함께 이번 주 굵직했던 증시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죠.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 원탑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일정과 종목, 테마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정들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 일정들이 다음 주까지 또 지속될 수가 있는지 그걸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또 이번 주 일정들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들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번 주 월요일에는 방위산업 이슈가 있었어요. 이 사실상 제3차 핵협의그룹에 대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제가 아마 빅텍과 스페코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걸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빅텍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좀 정확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화요일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전, 또 최근에 많이 눌렸던 이 시점에서 받는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도 같이 공략을 해본 게 있죠. 우진엔텍. 이게 또 같이 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 챙겨봤었고, 자, 보면 원자력 발전은 생각보다 많이 눌렸어요. 엊그저께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정부 또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눌릴 때마다 지켜보면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도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요일에는 목요일과 함께 이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반도체 일정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엔비디아는 연일
이 신고가를 갱신해 가면서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은 몇 달 전부터 조정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거의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무리하게 따라붙는 것보다 조금 더 관망했다가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그때 조금부터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4일에는 SP소프트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AI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관련주들 직접적으로 진짜 움직였었죠. 뭐 물론 이제 애플에 따라서 이슈의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 금요일 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AI주들 한 번쯤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또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보면 방위산업 움직였죠. 원자력 발전 정말 움직였습니다. 금요일에 AA, 오늘 AI가 움직이진 않았지만 제가 AI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어제 또 움직였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일정들을 꾸준하게 알고 증시를 대응해야 그래도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 다음 주까지 유지되는 일정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전력입니다. 전력 설비가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 4월달, 5월달에는 전력설비 관련주가 거의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조정을 좀 강하게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력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의 전력이 우려가 되는 이유가 AI 때문에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뭐가 다가와요? 여름이 다가와요. 항상 여름 때마다 전력과 이 송전망, 배정망,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항상 조금씩이나마 움직임을 줬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전력이 없다 막 우려가 그렇게 나오는데 특히나 이번 여름은 어때요? 지금 여름이 아직 계절적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는 너무 벌써 덥죠. 더워요. 지금 네.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정말로 쉽지 않겠다.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해요? 전력망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관련돼서 한국전력공사도 역시나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또 수주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호재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력 설비 지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관련주를 몇 가지 좀 볼 거예요. LS 에코에너지, 대한전선, 마지막에는 관심 종목 6글자의 종목인데 보면 제가 엊그저께 함께 하시는 방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최근 시장을 보면 여러분 주도 업종이 부재된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제약도 아니고 뭔가 다 뒤숭숭한 분위기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항상 부각되는 거는 개별 테마들. 자, 지금 여름 테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전력도 여기에서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력도 여기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LS 에코에너지를 엊그저께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한 차례 언급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 전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공략을 대표적으로 해볼 수 있는 종목 LS 에코에너지를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등 나오고 있는 34,000원 구간에서 31,500원까지 분할 매수 시점으로 두시고 여기에 대한 슈팅이 나왔을 때 익절을 챙겨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왼쪽에 보이시죠? 이때 왼쪽에 보이시는 라인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라고. 근데 보시면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올라갔어요. 다음날 10%가 바로 상승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개별 테마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백날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실시간 대응이 안 되면 사실 수익 못 챙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이런 전략들 그리고 수익들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에는 전력 관심 종목입니다. 보면 다른 여타 전력 설비 관련주들에 대비했을 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서도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못 먹어도 고를 좀 외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14,600원대에 현재 주가가 유치되어 있고 이 종목은 특히나 대왕고래 테마와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원탑에 넣어도 될 종목인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원격 진료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좀 빠르게 넘어가자면, 자, 원격 진료가 한때 조금 조용해졌어요. 한 2달 정도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뭐 이 교수들도 막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대학병원도 휴진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성 정보를 포함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관련주들 역시나 인성 정보와 유비케어를 제가 들고 왔고, 마지막에는 5글자의 후발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원격 진료 관련주이면서도 교육 관련주예요. 교육에 대한 이슈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대증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교육주도 수혜를 받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재료를 함께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사실상 지금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이지만 반등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전략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관련주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그리고 원격진료 관련주에서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LS 에코에너지 전력설비 관련해서 여름 테마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송전망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10%까지 상승 가져갔었고 이 6글자 종목 궁금하신 분 바로 함께하는 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관련주에 비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현재 눌림목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격 진료 관련 종목도 3가지 또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방송 중에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관심 종목 있죠. 관심 종목 원격 진료 관련주이면서 교육 관련주입니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5글자 후발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매일같이 준비드리는 또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떤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죠? 오늘은 이제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지만 좀 반등의 기조를 다지고 있는 대왕고래 테마, 그걸 갖고 왔습니다. 네, 대왕고래 테마에서 어떤 종목? 대왕고래 테마에서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네. 뭐 가스도 있고 철강도 있고 시추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시추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과 볼 거예요. 시추는 이미 좀 많이 간 거 아닌가요? 많이 갔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를 수 있는 게 시추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시추에서도 대장주로 꼽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역시나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체적인 설계, 개발과 생산을 통해서 일괄 시스템을 보유한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이 제철과 에너지, 건설, 운반 하역 등 여기에 대한 플랜트에 이 적용되는 기어 박스랑 대형 정밀 기어 등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어류가 사실상 굉장히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극하지 않고 이 로봇, 항공, 방산이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기계 정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기어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사실상 테마가 굉장히 많이 있는 종목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만 말씀드렸던 로봇, 방산, 그리고 항공, 여기만 하더라도 3개의 테마가 엮여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테마를 제외하고도 또 시추 관련주로도 직접적인 호재거리가 달려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 자, 차트예요. 마지막에 보면 최근에 이 대형고래 이슈가 뜨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저가가 5,75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대략 5거래일 만에 9,000원대까지 5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7,600원대에 위치해 있지만 이 구간 어떤 구간이죠? 보면 저점이 연속해서 3번 이상 떴고요.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와 주면서 사실상 전형적인 지지 구간이 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이 크게 이탈만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여기서 주가 상승이 또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혹은 뭐 8,700원대에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최소 5% 내지 10% 정도의 수익을 이 종목에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챙겨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 종목 오늘 함께 하시는 방에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대박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대왕고래와 관련된 종목, 그중에서도 식초와 관련된 원탑 종목으로 오늘 챙겨와 주셨습니다. 나도 이 종목 조금 챙겨가고 싶다,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